남기철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정숙의 고른 숨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었죠. 그냥 뉴스를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정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기철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정숙은 아침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오늘 은행 가서 퇴직금 연금으로 받는 절차 밟아요.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라니까요. 기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얘기 또 하네. 또 하긴 뭘 또 해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2억 1천만 원이 장난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기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 동안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대가가 2억 1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아도 뭔가 허전했어요.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나도 이제 좀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기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이 되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숙은 기철의 앞에 아침을 차려놓으며 말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집도 있고 아들도 곧 결혼하고 퇴직금도 나왔는데. 기철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공허해. 공허하긴 뭐가 공허해요. 나이 60 넘어서 무슨 공허함이에요. 정숙이 핀잔을 주었죠. 하지만 기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평생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때쯤 되어서 기철은 동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고객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면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됩니다. 일시불로 받으시면 세금도 많이 나가고요. 기철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숙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라도 뭔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철은 동네 카페에 들렀어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기철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기철아. 나야, 정배. 오정배.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아, 정배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동창회 때 받아뒀지. 그런데 너 퇴직했다며? 축하한다. 고마워. 야, 그런데 말이야. 요즘 부동산 쪽에 괜찮은 거 하나 있는데 너한테만 살짝 알려줄까 했어. 돈 좀 있으면 말이야. 기철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부동산? 응, 지금 정부에서 개발 예정인 지역이 있거든. 미리 알고 투자하면 몇 배는 뛸 거야. 근데 이거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 한번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줄까? 어차피 너도 심심할 텐데. 기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 설레었어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좋아. 내일 오후에 시간 있어? 있어. 전화를 끊고 기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갑자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흥미로운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숙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정배 만나기로 했어.
정배, 그 고등학교 때 정배. 응,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만나보려고. 정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기철은 그날 밤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거든요. 하지만 기철은 몰랐어요.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오후 기철은 정배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땀이 촉촉했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나가는 것처럼 떨렸거든요. 기철아, 정배가 들어오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예전과 달리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정배야, 오랜만이다. 기철이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너 퇴직하고 어때? 좀 심심하지? 정배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솔직히, 그래. 할 일이 없으니까 답답해. 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근데 말이야, 요즘 괜찮은 일 하나 하고 있어. 무슨 일? 부동산 컨설팅이야. 개발 정보 미리 입수해서 투자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정배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철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가 부동산을?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댄데. 정보가 곧 돈이야. 내가 알고 있는 곳 중에 대박 날 곳이 하나 있거든. 정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디? 김포 쪽에 신도시 들어선다는 소식 들었어? 아직 공식 발표 전이야. 지금 투자하면 최소 2배는 뛸 거야. 기철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정말? 내가 거짓말하겠어? 우리 사이에. 근데 이거 투자 최소 금액이 있어. 1억 정도는 넣어야 의미가 있지. 1억이라는 금액에 기철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억. 많다고 생각하지? 근데 생각해봐. 내 퇴직금이 2억 1천만 원이잖아. 절반만 투자해도 되는 거야. 성공하면 4억이 되는 거고. 정배는 핸드폰을 꺼내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 이게 투자 예정 지역이야. 지금은 논밭이지만 몇 년 후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야. 기철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평범한 시골 풍경이었지만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 야, 인생이 원래 위험한 거 아니야? 너 지금까지 안전하게만 살았잖아. 그래서 뭐가 남았어? 정배의 말에 기철은 찔렸어요. 정배가 계속 말했어요. 기철아,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잖아. 부인은 잔소리만 하고. 이럴 거면 왜 퇴직금 받았어? 그건 이번이 기회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우리 나이에 이런 정보 얻기 쉽지 않거든. 기철은 깊이 생각에 빠졌어요. 정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너무 안전하게만 살았나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철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배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억을 투자해서 2배로 만든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에 정숙이 물었어요. 정배는 뭐하고 지내? 부동산 일한다더라. 부동산? 그 친구가? 응, 꽤 잘 되나 봐. 정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연락했을까? 그냥 안부차 그런 거겠지. 하지만 기철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아들 지훈이 집에 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아. 들어와. 지훈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뭔데? 저,
창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기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창업? 네.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1,000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니, 2배로 드릴게요. 기철은 놀랐어요. 하루 만에 2개의 투자 제안을 받다니. 1,000만 원.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본 거니까. 기철은 지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뭔가 간절해 보였어요. 알겠다. 생각해 볼게. 지훈이 돌아간 후 기철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정배의 부동산 투자, 아들의 창업 자금. 모두 자신의 돈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내 돈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기철은 처음으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숙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요즘 표정이 이상해요. 기철은 정숙을 바라봤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온 아내였지만 지금은 뭔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뭐요? 그냥 내 인생 말이야.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 그 소리예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인생을 새로 시작해요? 기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신만의 선택을 해보겠다고 말이죠. 일주일 후 기철은 은행 창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퇴직금 일시불 수령 신청서가 들려 있었어요. 정말 일시불로 받으시겠어요?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안정적인데요. 은행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일시불로 받겠습니다. 기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철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농협은행 입금 2억 1,000만 원. 2억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기철은 가슴이 벅찼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시불로 받았어.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요?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내 돈이잖아. 기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어요. 당신 돈이면 뭐든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인데 35년 동안 내가 번 돈이야.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써보면 안 될까? 정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기철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기철은 정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배야, 나야. 기철아. 어떻게 됐어? 투자하기로 했어. 1억. 전화기 너머로 정배의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잘했어. 내일 만나서 계약서 쓰자. 그래. 전화를 끊고 기철은 뿌듯했어요. 드디어 자신만의 결정을 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기철은 정배와 함께 투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복잡한 서류들이 많았지만 정배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기철아, 이거 진짜 대박 날 거야. 몇 달만 기다려봐. 고마워, 정배야. 집으로 돌아온 기철은 지훈에게도 1,000만 원을 건넸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지훈이 돈을 받으며 물었어요. 그래. 내가 성공하는 게 아빠 기쁨이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그날부터 기철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증권 뉴스를 보고 부동산 시세를 확인했어요. 마치 실제 사업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정숙은 그런 기철을 못마땅해 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돈에 너무 관심이 많아졌어요.
관심 갖는 게 당연하지. 내 돈인데. 내 돈 하지 마세요. 우리 돈이라고요. 하지만 기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고 비싼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내 인생이야. 기철은 스테이크를 먹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기철은 골프용품점에 들렀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골프를 배우기로 한 거였어요. 어르신,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이제 시간이 생겨서요. 그럼 이 세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초보자용으로 딱 좋아요. 기철은 200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를 덜컥 샀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정숙이 골프채를 보고 기겁했어요. 이게 얼마예요? 200만 원. 미쳤어요? 골프채 하나에 200만 원? 건강을 위한 투자야. 투자는 무슨 투자? 돈 낭비죠. 하지만 기철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주말에는 낚시도 다녀왔어요. 비싼 낚시 장비를 사서 강가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여보, 요즘 너무 돈을 많이 써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얼마나 썼다고? 골프채, 낚시용품, 옷. 벌써 500만 원 넘게 썼어요. 기철은 놀랐어요. 벌써 그렇게 많이 썼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괜찮아. 돈은 다시 들어올 거야. 무슨 돈이 들어와요? 투자한 돈 말이야. 정배가 몇 달 후면 수익이 난다고 했어.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당신 투자했어요? 응. 얼마나? 1억. 정숙이 주저앉았어요.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왜 그래? 투자가 뭐가 나빠? 투자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돈 잃으면 어쩌려고요? 안 잃어. 정배가 확실하다고 했어. 정숙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 정배라는 사람 믿고 1억을 투자했다고요? 기철은 정숙의 반응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다 계획이 있어. 하지만 정숙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남편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돈을 물쓰듯 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기철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속 시원한 잠이었어요. 드디어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철은 몰랐어요. 이 모든 선택들이 곧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죠. 2달이 지났습니다. 기철은 매일 정배에게 연락했어요. 정배야, 언제쯤 소식이 올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부동산 등기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기철은 답답했지만 믿고 기다렸어요. 정배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철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정배야,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야, 나를 못 믿어?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곧 연락 올 거야. 기철은 정배의 말을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 아들 지훈도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지훈아, 창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아,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그래. 언제쯤 될 것 같아? 이번 달까지는 확실히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기철은 아들의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숙은 날이 갈수록 불안해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연락도 제대로 안 오고. 괜찮다니까. 큰일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야. 하지만 기철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속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기철은 정배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어요. 주소를 찾아가 보니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었어요. 정배야, 나야.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옆 호실 사람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 일주일 전에 이사 갔어요. 밤중에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기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정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어요. 이럴 수가. 기철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기철은 멍한 상태였어요. 정숙이 기철의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정배가 연락이 안 돼. 뭐라고요? 사무실도 빼고 사라졌어. 정숙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당신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 정배는 내 친구야. 하지만 기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집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남지훈 씨 계세요? 정숙이 문을 열자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말했어요. 지훈이 어디 있어요? 누구세요? 빌린 돈 갚으라고 하세요. 이미 한 달 넘게 연락 안 받고 있어요. 기철이 나왔어요. 무슨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이요.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4천만 원이에요. 기철과 정숙은 말을 잃었어요. 지훈이 사채까지 썼다는 얘기였거든요. 지훈이는 지금 없는데요. 그럼 가족이 대신 갚으셔야죠. 내일까지 연락 안 오면 더 큰일 날 거예요. 남자들이 가고 나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기철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1억은 날아가고 아들은 사채까지 썼고 사채업자들은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때 지훈이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들아. 정숙이 지훈에게 달려갔어요. 사채업자들이 와서 난리도 아니었어.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왜 사채까지 썼어? 기철이 화를 냈어요.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 친구와 같이 사업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뭐라고? 저도 당했어요.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더 빌렸는데. 기철은 머리가 멍해졌어요. 자신만 사기당한 게 아니라 아들도 똑같이 당한 거였어요. 그럼 사채업자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훈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숙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철은 벽에 기대서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2억 1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빚만 남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기철이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은 가족 모두에게 최악의 밤이었어요. 각자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기철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정배를 너무 믿었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이미 사라졌고 사채업자들은 내일 또 올 거였어요.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다시 사채업자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제 말한 돈 준비됐어요?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이미 한 달 넘게 기다렸는데. 그때 정숙이 나왔어요.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돈을 마련해 볼게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담보로 잡힐 게 있어요? 집이 있어요. 사채업자가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돼요?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집 팔아서 갚으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사채업자들이 가고 나서 집안은 더욱 암울해졌어요. 이제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정숙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기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지훈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점심때쯤 정숙의 언니가 집에 왔어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정수가 정말이야? 퇴직금을 다 날렸다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아. 기철이가 왜 그랬을까? 기철은 안방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 얼굴도 볼 수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이웃들도 하나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위로보다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 더 많았어요. 그러게 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어요? 투자는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어떻게 친구 말만 믿고. 이런 말들이 기철의 귀에 쇠모처럼 박혔어요. 저녁 무렵 지훈이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돈을 건드린 제가 잘못이에요. 정숙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지훈아, 엄마도 미안해. 너만 탓할 수 없어. 기철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괴로워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된 일이었거든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기철이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기철은 혼자 동네를 걸었어요.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기철은 생각했어요. 정배를 왜 믿었을까? 아들한테 왜 그렇게 쉽게 돈을 줬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숙이었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집에 와요. 응. 집으로 돌아가니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여보, 앉아요. 얘기해요. 정숙이 말했어요. 기철이 소파에 앉자 정숙이 말을 시작했어요. 집을 팔기로 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갚고 우리는 전세집으로 이사가요. 기철의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살던 집까지 팔아야 한다니. 지훈이는 취업 준비 더 열심히 하고 나는 파트타임 일이라도 구해볼게요.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기철이 겨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요. 기철은 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가족한테 이런 짓을 했구나. 기철은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날 밤 기철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정배의 달콤한 말들, 아들의 간절한 눈빛, 자신의 욕심과 교만.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돈이 나를 바꾼 건 아니었어. 내가 돈에게 바뀐 거였어. 기철은 깨달았어요. 하지만 깨달음만으로는 이미 망가진 현실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옆에서 정숙이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된 아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기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왜 이렇게 됐을까? 새벽이 되도록 기철은 잠들지 못했어요.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집은 급매로 나왔어요. 시세보다 싸게 팔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왔거든요. 기철은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동네 뒷산으로 향했어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산 중턱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서 기철은 멈춰 섰어요. 여기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남씨? 남기철 씨 아냐?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기철이 돌아봤어요. 예전에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경비 아저씨였어요. 아, 박 아저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얼굴이 왜 그래? 기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박 아저씨가 기철 옆에 앉았어요. 나도 요즘 힘들어.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 박 아저씨도 퇴직하셨어요? 응, 작년에. 퇴직금 받아서 빚부터 갚았지. 그리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어. 기철이 놀랐어요. 알바요? 뭐, 창피한 일도 아니잖아. 몸 건강하면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박 아저씨의 말에 기철은 뭔가 깨달았어요. 박 아저씨, 후회 안 하세요? 뭘? 퇴직금으로 뭔가 해보지 않은 거요. 박 아저씨가 웃었어요. 남씨, 돈이 행복 주는 줄 알았지?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한탕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무서워서. 잃으면 어쩌나 싶어서. 박 아저씨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한 것 같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거든.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아저씨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남씨는 뭔가 큰일 저질렀구나. 기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퇴직금을 다 날렸어요. 아이고. 박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기철은 그동안의 일을 박 아저씨에게 털어놨어요. 정배의 투자 제안부터 아들의 창업 자금까지 모든 걸 얘기했어요. 박 아저씨는 조용히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남씨, 자책하지 마.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저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시작하면 돼. 아직 젊잖아. 60 넘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뭐든 할 수 있어. 나 봐봐. 65인데 편의점 알바하고 있잖아. 박 아저씨가 기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남씨,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교훈을 얻은 거야. 기철은 박 아저씨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돈은 사라졌지만 깨달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진짜 후회 안 해요? 안전하게만 산 거? 후회? 글쎄. 박 아저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끔은 아쉽기도 해. 하지만 지금이 더 편해. 기철이 물었어요. 왜요? 욕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온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산 아래로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저씨, 저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사과드려야겠어요. 그래, 그게 맞아. 기철이 일어서려는데 박 아저씨가 말했어요. 남씨, 한 가지만 기억해. 돈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아있어. 기철은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철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소주 한 병과 오징어를 샀어요. 집에 도착하니 정숙과 지훈이 이사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었어요?
정숙이 물었어요. 잠깐 바람 쐬고 왔어. 기철은 식탁에 소주를 놓고 말했어요. 모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정숙과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기철이 소주잔을 따르며 말을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그리고 교만했고. 기철은 소주를 한 잔 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평생 안전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갑자기 모험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하지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지훈아. 기철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도 아빠를 닮아서 성급했구나. 우리 둘 다 배웠어.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바닥부터 말이야. 기철은 소주잔을 비우고 말했어요. 내가 폐지 줍는 일이라도 할게. 몸 건강한데 뭘 못하겠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왜? 부끄러운 일이야? 정직한 일인데. 기철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그날 밤 기철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나니 속이 시원했거든요. 며칠 후 기철은 실제로 폐지 수거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돌며 폐지를 모았어요.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봐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해줬어요. 기철은 뿌듯했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좋았거든요. 한 달 후 폐지 수거로 번 돈을 정숙에게 건넸어요.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에 보태. 정숙이 돈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지훈도 취업 준비에 더욱 매진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취업됐어요. 정말? 정숙이 기뻐했어요. 네, 중소기업이지만 괜찮은 곳이에요. 기철은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잘했어, 지훈아. 아버지, 첫 월급 받으면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써. 대신 앞으로는 신중하게 살아. 네, 아버지.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어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기철은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철은 여전히 폐지 수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져서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기철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슈퍼 사장님이 인사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기철은 이제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람을 느꼈거든요. 지우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아버지께 봉투를 건넸어요.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지훈아, 이걸 왜 주냐? 아버지께서 그동안 고생하신 것 보상받으세요. 기철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철없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 배웠어. 이제 지나간 일이야. 지훈이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는 제가 가족을 책임질게요. 천천히 해.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 돈으로 기철과 정숙은 작은 동네 마트를 열기로 했어요. 폐지 수거로 모은 돈과 지훈이 준 돈을 합쳐서 말이죠. 여보, 정말 마트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이 걱정했어요. 해보자. 못할 게 뭐 있어. 마트는 작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신선한 채소와 생필품들을 구비해 놓았어요. 개업 첫날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기철은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제대로 된 일이었어요. 아저씨, 콩나물 얼마예요? 2,000원입니다. 싱싱해요. 그럼 하나 주세요. 기철이 콩나물을 포장해주며 말했어요. 서비스로 조금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은 친절이지만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마트는 점점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숙도 마트 일을 도왔어요. 계산대를 보기도 하고 진열 정리도 했어요. 여보,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그치?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아. 부부는 함께 일하면서 다시 가까워졌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면서 더욱 단단해진 거였어요. 어느 날 기철이 마트 카운터 옆에 작은 액자를 걸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돈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는다. 정숙이 그 글을 보고 물었어요. 이거 누가 썼어요? 내가 써본 거야. 요즘 드는 생각이거든. 좋은 말이네요. 기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박 아저씨가 해준 말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마트는 하루하루 조금씩 발전해 갔어요.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달걀 10개들이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노른자 2개짜리도 몇 개 넣어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해요. 기철은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좋았어요. 거창한 것보다 이런 일상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훈도 퇴근 후에 가끔 마트를 도왔어요. 아버지, 제가 계산대 볼게요. 고마워, 지훈아.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도 흐뭇해했어요. 저 집 식구들 참 화목해 보여. 그러게 말이야. 보기 좋아. 기철은 이런 평가가 뿌듯했어요. 돈은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은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마트 문을 닫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매출이 어땠어? 지훈이 물었어요. 그럭저럭이야. 조금씩 늘고 있어. 기철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다니. 뭐가 대단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지만 기철의 마음은 가벼웠어요. 예전처럼 큰 욕심은 없었지만 지금이 더 행복했거든요. 정숙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욕심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성급하면 안 되는구나. 기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훈아, 인생은 빌리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거야.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그날 밤 기철은 마트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이게 내 인생이구나. 크지 않지만 소중한 일상. 창밖으로는 동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기철은 액자의 글귀를 다시 읽어봤어요. 돈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는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돈을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았고 자신도 되찾았어요. 1년 후 기철의 작은 마트는 동네 명물이 되었어요. 정성스러운 서비스와 따뜻한 마음씨로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용돈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서 와, 민수야. 오늘은 뭐 사러 왔어? 과자 하나 주세요. 기철이 과자를 건네주며 사탕 하나를 더 집어줬어요. 이건 서비스야. 감사합니다. 아이가 기뻐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고 기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기철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정숙도 이제는 완전히 마트 일에 적응했어요. 동네 아줌마들과 정보도 나누고 때로는 상담 역할도 해줬어요.
사장님, 우리 아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우리 지훈이 경험으로는요. 정숙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지훈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축하한다, 지훈아. 꾸준히 노력한 결과야.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이 도움됐어요. 기철은 뿌듯했어요.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예전 공장 동료가 마트에 찾아왔어요. 기철아, 잘 지내고 있구나. 김형.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소문 들었어. 내가 마트 한다고. 보러 왔지. 김 씨는 마트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놨네. 손님들도 많고. 고마워. 그런데 형은 뭐하고 지내? 나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어. 지금은 택시 운전하고 있어. 기철은 동정심이 들었어요. 자신만 실패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형, 힘내. 우리 나이에 뭐 못하겠어. 그러게. 너 보니까 힘이 나네.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기철은 김 씨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줬어요. 여보, 우리가 그래도 잘한 거네요. 다시 일어선 거잖아요. 맞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지훈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다니. 존경까지는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기철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주말에는 가족들이 함께 마트 일을 했어요. 지우는 무거운 것들을 옮겨주고 정숙은 진열을 정리했어요. 우리 가족 정말 화목해 보여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실제로 기철 가족은 행복했어요. 돈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웠거든요. 어느 날 기철은 우연히 박 아저씨를 만났어요. 남씨, 요즘 어떻게 지내? 아저씨, 안녕하세요. 마트 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네.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아저씨 말씀이 많이 도움됐어요. 돈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는다는 말. 박 아저씨가 웃었어요. 그 말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마트에 액자로 걸어놨어요. 정말? 한번 보러 가야겠네. 기철은 박 아저씨를 마트로 데려갔어요. 박 아저씨는 액자를 보고 흐뭇해했어요. 이거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 좋은 말이라고 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맞는 말이지. 그날 밤 기철은 마트를 정리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절망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라는 것이었어요. 돈을 잃었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정숙이 정리를 도우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만족스러워요. 이 작은 마트가. 나도 그래. 큰 욕심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 지훈이도 많이 철들었고. 맞아. 우리 모두 성장한 것 같아. 기철은 마트 전등을 끄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일상. 집으로 가는 길에 기철과 정숙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젊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여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욕심내지 말고. 그래. 지금이 가장 행복해.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철은 생각했어요.
돈을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걸 찾았구나. 가족, 건강,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그날 밤 기철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이 평온했거든요. 내일 또 마트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작은 동네 마트에서 울려 퍼지는 어서 오세요라는 기철의 밝은 목소리는 오늘도 계속될 거예요. 돈은 사라졌지만 사람은 남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